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김태헌입니다.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연시가 되면 음주로 인한 건강 이상, 특히 과음에 의한 간질환에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에 의한 간질환의 위험성과 안전한 음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복부의 오른쪽, 위쪽, 갈비 아래에 위치하고 무게는 1 내지 1.2kg 정도가 되며 방패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화학적 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입으로 섭취되어 위장관을 통하여 소화 흡수되는 외부 물질을 1차적으로 받아들여 분해 해독하는 우리 몸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간에서 해독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알코올입니다. 술을 마시면 식도, 위장을 거쳐 소장에서 주로 흡수되는 알코올은 간 문맥을 통하여 간으로 유입되고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의해 알데히드로 바뀌고 다시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소량의 알코올은 간 손상 없이 해독되어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단기간에 대량 음주를 하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과음을 하는 경우 치명적인 간 손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간 손상이 나타날까요? 염증 소견이 동반된 알코올 간염, 그리고 심한 간 섬유화와 재생결절이 나타나는 간경변증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알코올 간 질환은 급성 간염, 간 부전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와 만성 간 질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급성 알코올 간염은 전형적으로 수일간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서 술만 마시던 환자가 의식장애나 심한 황달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되지만 심한 간 손상으로 인해 한 달에 사망 위험성이 40%를 넘게 됩니다. 장기간 과음을 지속하게 되면 지방간, 알코올 간염을 거쳐 치명적인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 초기에 술을 끊을 경우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 시기에는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경우 술을 끊더라도 간 기능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고 식도 정맥류 출혈, 복수, 간성 뇌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세포 암종의 발생 위험도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게 됩니다. 술을 마신다고 모든 사람이 지방간, 알코올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알코올 간 질환이 잘 발생되는지 그 위험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는 음주량입니다. 음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코올 간 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시는 술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술에 포함된 절대적인 알코올 양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소주 한 병에 포함된 알코올은 약 50 내지 60g이고 맥주 한 캔에 약 12g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 간 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간 질환은 전체적으로 남성 환자가 더 많지만 같은 양의 음주를 할 경우 알코올 간 질환이 발생될 위험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 음주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여성 호르몬과 체형, 알코올 분해 효소의 남녀 간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비만, 영양결핍, 흡연 등도 알코올 간 질환 진행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간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지방간, 알코올 간염, 간경변증 어느 단계에서라도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초기에 단주를 하는 경우 간 질환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지만 진행된 경우 술을 끊더라도 합병증 발생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어 가능한 조기에 술을 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음주량이 많거나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단주가 어려운 경우 약물 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경우 술을 끊는 것과 함께 여러 합병증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심한 간 기능 부전이 나타나면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철저한 단주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음주 상식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전한 음주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소주 몇 잔, 맥주 몇 잔까지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안전한 음주량의 기준은 아직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소량의 음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이를 근거로 소량 음주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과 비알코올성 간질환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하루 40g, 여자의 경우 하루 20g의 음주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보다 적은 양으로도 간질환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한 음주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개인에 따라 음주에 대한 내성 차이가 매우 크고 소량 음주도 습관에 따라 장기적인 과음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양 이하의 음주가 안전하다고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전한 음주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간질환 발생 위험성은 가끔 술을 마시는 경우보다 매일 마시는 경우 더 높고 폭주를 하는 경우, 즉 한두 시간 내에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경우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알코올이 주로 흡수되는 부위는 상부 소장이기 때문에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알코올이 급격히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복으로 술을 마시는 것보다 안주와 함께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고 폭주보다는 적당량의 음주를 가끔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 군데를 전전하며 2차, 3차를 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는 경우,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 간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커집니다. 음주 전후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일반적인 약물 대사에 공통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평상시 복용하던 약제라도 혈중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경우 가능한 약물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고 약물을 반드시 복용하여야 하는 경우 음주량을 최소화하고 처방 의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적당한 음주가 절제되지 못하고 문제 음주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한 음주가 간질환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음주로 발전하는 것은 음주를 지속함에 따라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량을 마셔도 견디기 힘든 사람이 연속하여 음주를 하는 경우 간 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유도되어 알코올 대사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음주에도 잘 견디게 됩니다. 이같이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커지면서 원하는 취기를 얻기 위한 음주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취한 상태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는 판단 장애가 나타나 음주운전, 폭행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므로 소량의 음주라도 절제되지 않는 경우 심각한 음주로 이행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본인의 음주 습관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의 피로감을 느끼거나 소변이 짙어지는 경우, 황달, 복부 팽만이나 하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술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알코올 간 질환의 종류와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음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음으로 인한 간 질환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음주량이 많은 경우, 음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에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